안녕하십니까? 자, 갑시다. 이제 또 오후 수업 들어가야죠. 자, 일단 뭐 진도상으로는 163쪽이네요. 그죠? 했나? 다 끝났나? 163쪽 아니에요? 최계도 들어갈 차례인가? 지방세 총론이죠. 예, 그래서 160쪽에는 한번 보죠. 160쪽에서 보시면 지방세가 나와 있죠. 지방세라는 정의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요. 이때 그 밑에 박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조 요 자체가 시험에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종류마다 그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 이거 설명 다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 저는 했는데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서 뭐를 두고 있고요. 여러분 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러한 수직적 이원화 이외에도 다시 수평적으로 이원화가 돼갖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와 동급으로서 서울은 뭐가 있고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뭐래서 여러분 광역시. 그리고 요 밑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구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 하면은 경기도는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양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런데 서울은 서울특별시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 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특히 주의하라.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 구를 일반시의 구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인 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지방자치단체인 구. 그러면 이때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뭐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 구로서 뭐를 말하는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합시다.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면 경기도는 뭐가 되는 거고 광역, 성남시는 기초. 근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당구가 있죠. 그때 일반시의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어떨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구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시, 광역시 구를 뭐란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그러면 결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 구만을 말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릅니다 그랬죠. 특히 최소한 제가 2015년 대비할 때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개는 가장 기본입니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랬죠 여러분? 취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그랬죠. 반면에 등록면허세는 도세 또는 구세입니다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 대비로도. 그런데 그게 올해 여러분 우측 161쪽 지방세 분류 박스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외울 필요 없다라서 분명히 제가 몇 개만 기억하라? 3개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특별시, 광역시가 즉 특별시세가 아닌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뭐였냐면 등록면허세였죠. 그거 딱 3가지만 기억하랬어요. 답은 3가지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등록면허세. 특히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서 도지사가 부과하지만 서울은 특별시가 아니라 누가 부과하는가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래서 그게 독특하기 때문에 걔를 정답을 하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다행히 이제 2015년도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2016년에는 안 나올까. 단 안 나온다더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우리가 지난번 기초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했어요. 이상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용어가 있죠, 여러분.
자, 용어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미 아까 우리 조세 국세에서 국세기본법에서 용어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장 다음 페이지 쭉 거의 국세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좀 잡으셔야 될 것이 163쪽 16번 밑줄 했나요? 19번 보통징수, 20번 특별징수, 요 세는 꼭 기억하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23번, 24번 가산세, 가산금 묶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가산세, 가산금 안 했다고? 아, 묶으라는 거 안 했다고? 아, 제가, 예, 죄송합니다. 묶어주세요. 예. 나를 묶어줘. 맨날 나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만 많아갖고, 아씨. 예, 가산세와 가산금 묶으시고요. 별표 시뻘겋게 하나 치시고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법 용어예요.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계산 문제라도 출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미 어디서 했어요? 앞에서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말 하는 분들 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맨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쭉쭉 진도 빼더라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니야, 다 했어. 네, 앞쪽에 있어. 그거 좀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65쪽에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하다 보면 좀 지방세만의 독특한 규정이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지방세법은 여러분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도는 특별시, 광역시는 뭐를 규정하냐면 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우리 지방세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해 싶은 건 도 그러면 뒤에 자동적으로 누가 쫓아나온다? 특별시, 광역시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부과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본다면 서울은 누가 부과한다는 얘기야? 특별시장이라는 얘기야. 인천은 광역시장이다. 이걸 바로 뭐라냐면 준용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도세와 시군세를 위주로 해서 규정되고 있고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구세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뭐 한다 그래서 준용한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밑줄 도에 관한 규정은 밑줄 어디에 준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그 다음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을 보다 보면은 도지사 또는 도 그러면 법에는 도만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뒤에 누가 쫓아온다? 특별시, 광역시가 쫓아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시군이란 말이 나왔다. 지방세 공부 때 시군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항상 뒤에는 무슨 말이 있다? 특별시, 광역시, 구가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그 내용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예, 넘어가죠. 드디어 한번 우리 이제 체계도 갑시다. 체계도도 사실상 총론은 다 했어요. 앞에 했던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한번 체계도로 뽑은 건데요. 자, 일단 뭐 우리 조세 분리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국세,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네, 조세 분리해서 설명드려서 이건 첫 시간에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과 확정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자, 별표 3개. 이 부분은 조세 총론에서 가장 2011년도 이후에 가장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2014년도에 나왔고 그 전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016년도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놓고 여기서 잠깐 좀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 우리 조세 이론상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세 채권 채무설이라 했고 조세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받아가야 할 뭐로 보냐? 채권으로 보는 거고, 국민이나 주민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세를 내야 하는 채무로 보는 걸. 이걸 우리 조세 이론상 뭐라냐면 조세 채권 채무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조세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지가 뭐 할 돈? 받아가야 할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받아가야 할 돈.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세를 뭘 해야 되는가? 내야 할 돈으로 보는 거야.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받아가는 거죠. 예,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뭐란다 여러분? 조세 채권 채무설이 한다. 이러한 채권 채무를 보면은 채권은 일정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더란 얘기야. 갑자기 또 영어 쓸래니까 이게 또 튀네 판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도 수명이 있듯이 조세 채권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수명이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납세 의무의 세 가지로 구분해 여러분. 그 흐름만 보세요. 성립가, 그 다음에 확정가, 그 다음에 소멸,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 개별세법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크게 납세 의무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세 단계, 성립 단계, 그리고 성립한 이후에 뭐 하는가? 확정, 그리고 확정된 세액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소멸되는, 이렇게 세 단계로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시험에서는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가. 성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별표 3개, 시뻘겋게. 그 다음에 확정이 별표 2개. 소멸은 단독 문제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납세 의무가 발생을, 그래서 성립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걸 뭐로 생각하시면 발생으로 보시면 돼요. 발생. 사람으로 보면 뭐? 태어나는 거죠. 응아 하고 태어나는 거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면서 외쳐대잖아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 걔는 인생의 이제 쓴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뭐란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취했는데 그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바로 납세 의무 뭐란다 여러분? 성립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성립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발생, 그냥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이론상으로는 여기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추상적으로 발생한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매매를 중개한 전문가로서 매도자와 매수자한테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이 잔금 지급이라, 공인중개사 오늘 드디어 잔금 지급을 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됐어. 거래가 종결되면서 이 거래의 종결로 인해서 여러분은 한마디 해주셔야죠. 반드시. 취득자한테는 뭘 내야 된다? 너는 이제 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너한테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납세무가 어떻게 했다? 발생했다. 양도자는 오늘 잔금 지급받고 소유권 넘겨줘서 완전히 양도라는 거래가 종결된 거죠. 그 거래의 종결로 해서 너는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뭐한다? 발생한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너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뭘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양도한 사람은 넌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요 단계를 납세무가 뭐란다 여러분? 성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추상적.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취득세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돼, 요 단계까지만 발생했다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추상적.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있죠. 얼마를요 물어보겠죠. 얼마를 내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납세 의무의 확정인데, 납세 의무의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세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그래 이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래 얼만데 라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걸 납세 의무에 뭐란다 여러분? 확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세 확정. 그래서 얼마여가 결정되는 단계를 우리가 뭐란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이 뭐냐? 또는 납세 의무 확정이 뭐냐? 의의는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은 여러분한테 세무 전문가라서 시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라서 부동산의 어떤 중개 등을 하는 것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은 절대 시험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팁.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면 걔는 답 아닙니다. 무조건 답 아닙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야. 이것도 하나의 뭐 이론적인 내용 무슨 설에 따른다. 뭐뭐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뭐뭐를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지문은 맞고 틀리고 떠나서 여러분한테 절대 정답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론을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언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냐? 언제 발생하냐?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이걸 물어봐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냐? 언제 세액이 어떻게 세액이 결정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거기 박스 있는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박스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보기도 싫은데 이게 다 나온대.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차라리 저는 근거를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걸 꼭 적어놓으세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요. 얘는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해 세목의 성격.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결정되는 거니까 차라리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결정되는 근거, 기준을 알아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 확정은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부가징수.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박스에 있는 내용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근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근거.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지금 제가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성격.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격 있죠. 다들 한 성격 합니다. 요즘은 무섭습니다. 저희 선생들도 다 반짝반짝 기청합니다. 사실 뭐 수험생들이 옛날 같지가 않고 좀 무서워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씨, 네가 뭔데? 그러면서 무서워요. 그래서 선생이 어떨 때 막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해. 희한한 세상이 돼갖고. 자, 그래서 사람에도 성격이 있는 것처럼 조세도 뭐가 있다 여러분?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밑줄 행위세 가장 기본입니다. 행위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어떤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이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행위세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취득세 보죠. 취득세는 여러분 부동산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절대 취득세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하는 취득하는 행위가 과세 기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랬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뭐를 취득하는 거다, 여러분? 소유권. 물권에서 민법에서 여러분 권리 배우셨죠? 지금 들어가셨나요, 권리? 하긴 뭐 다른 놈은 더 모르겠죠.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내가 알아. 아니 뭐 여러분 뭐 소유권, 점유권, 물권, 또 채권, 그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또 담보물권 아직 그런 상태까지 안 들어갔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놈이 거쳐갔는지 알 수가 없어. 매일 바뀌어. 매일 바뀌다 보니까 오늘 어떤 놈이 또 몰라. 그냥 요일표에서 그냥 저기 가서 남들 세법책 이거 꺼내기 있으면 나도 그냥 이거 꺼내오는 거야. 어떤 놈이 오는 건 여기 와봐야 알아. 그래 잘 됐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는 과세 대상의 무슨 권리를?
소유권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 갖고도 시험을 마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권을 뭐하는 취득하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납세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을 안 하면 난 취득세 내는 거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럼 취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취득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절세 개별 걱정하지 마. 세금 안 내는 방법, 취득세 절세 방법이 뭐야? 그럼 뭐라 하면 돼? 취득 안 하면. 난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취득세 안 냈어. 응? 아직까지 부동산 취득세 한 번도 안 냈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또 자기는 남편 잘 만나서 인간아 취득세 한 번도 안 낸 걸 영광을 알아.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밥주걱이 날라온다. 이 새끼가 누구를 하면서 휙휙 팍 칩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여기다가 X반도에다가 밥주걱을 차고 있어요. 가끔 근데 낮에 보면 여기 이렇게 빨고면은 오늘 또 툭툭이 맞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묻지 마. 또 맞으셨어요? 그러지 마.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라는 어떤 소유권에 뭐가 일어날 때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납세하는 거죠. 또 역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면허는 보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등록만 버렸어요. 그럼 등록세도 한마디로 뭐 할 때? 부동산 뭐 할 때?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죠. 등기. 그래서 거기 등록에는 우리 등록이 모두 포함되는 건데 우리는 주된 타겟가 뭐다 보니까 부동산이니까 우리는 그냥 등록을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등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정리가 돼. 등록 따로 등기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우리 부동산에서 뭐를 말한다?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를 안 내는가? 등록 면허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행위세는 결론. 행위세는 성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세는 언제 납세가 발생하냐? 행위 시점이네요. 외울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거기 뭐라면 이렇게 됐죠, 여러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밑줄. 취득하는 때 밑줄. 등록하는 때 밑줄. 다 뭐 하는 때 행위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감 잡으셨죠? 취득하는 때, 등록하는 때, 요건 무슨 시점이다, 여러분? 행위 시점이다.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성격도 친절하게 적어놨죠. 성격이 뭐다, 여러분? 행위세다. 자, 그 밑에 이제 무슨 세 나오죠, 여러분? 보유세. 자, 보유세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행위세와 보유세의 차이점이 있어요. 행위세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행위 빈도수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동산 여러 번 취득하는 분들 계세요. 지난주도 아니라 이번 주 초죠. 어제구나. 어제 아니죠. 월요일이 언제요? 어제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도 요일이 뭐 바뀌다 보니까 언제인지. 어떤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제 제자였던 분이 문자가 날라서 하여튼 뭐 문자야 뭐 갑자기 사진까지 보내고 막 왔어. 뭐 하냐면은 양도소득세 그 임야를 경매받아갖고 취득했다가 양도를 했는데 그것이 수용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수자원공사라나 그 직원이 수용이기 때문에 감면받습니다.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세무사한테 유임을 했더니 세무사도 20%입니다. 그래서 20% 감면받은 걸로 세금을 냈는데 덜컥 세무서에서 추징 들어와 버렸어요. 너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추가 납부를 해갖고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가산세까지 얹혀갖고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세무사를 쫓아가야 되냐 뭐하냐, 그거 하느라고 꼭 전화 달라서 통화하고 또 이렇게 액션 이렇게 하십시오, 행위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행위세는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보유세는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보유하는 상태야. 상태다 보니까 행위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세는 행위가 있으면 그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하면 되는데 보유세는 행위가 끝난 다음에 보유하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행위 시점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적 기준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과세 기준일이라 합니다. 과세 기준일. 결론 요거 하나 꼭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을 필요 없죠. 밑줄 치면 되죠, 여러분. 다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결론,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이 현재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을 언제로 규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6월. 요거는 바뀔 수가 있는가 날짜는 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세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행위세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라는 게 특징입니다.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행위가 사람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부동산을 매주 한 월요일만 되면 하나씩 부동산 사는 게 아니잖아. 한평생을 거쳐가면서 한 번도 자기 명의로 취득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내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죠. 아까 그분도 어쨌거나 차익은 나왔어요. 차익이 나왔는데 세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행위세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얘는 행위 발생 빈도수가 얘는 어떻게 한다?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유세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한다는 게 또 보유세의 특징입니다. 이게 행위세와 달라요. 보유세는 어떻게 한다? 매년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은 그때 내고 그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얘는 취득세는 몇 번만 내면 돼? 한 번만.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언제 낼지는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 내가 언제 취득세 내야 되는지 나도 몰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 3포라고도 하죠. 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서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주택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거고 그러니까 모두 결혼도 포기하는 거죠. 뭐 3포 세대라고도 합니다만 불쌍하죠. 어른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움켜쥐고 있죠. 저는 가끔 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인생과 경륜이 쌓이면 좀 더 이제 해안이 오게 되고 그래서 좀 너그럽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제 말년 가면 이제 큰 뭐 욕심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말년 갈수록 더해 그냥 온갖 욕심과 그냥 하나라도 안 되겠다고. 여기도 제가 강의 끝나고 전철역 내려가다 보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도 좋아 그냥 치고 나가면서 막 나 무서워 죽겠어.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막 혹시 한번 봐보세요. 전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더 바빠. 치고 막 에스컬레이터 그냥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럼 뭔 죄송합니다. 나 또 흥분했다. 이것도 글 올라오기 때 게시판에. 자, 그래서 보유세는 행위세와는 달리 얘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매년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가? 매년 계속적 반복적 그럴 뿐만 아니라 딱 뭐야 여러분? 정기적 딱 날짜가 어떻게 했다?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 여러분. 과세기는 중요합니다.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과세 여부, 납세 의무자, 과세 가액 이런 거는 모두 다 어느 현재로 따져라? 과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유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세 갑시다. 기간세. 자, 거기 기간세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예, 소득세. 우리 보유세 한번 종류 뭐 있죠 여러분? 보유세 종류 우리 어떻게 외워져서 세지종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세지종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수업 빠지면 그 다음 단계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사람이 뒤끝이 심해갖고 제가 장렬 쫀쫀해 제가. 지난주 안 나온 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자기는 알지. 나도 알아 안 온 거를. 제가 지금 대놓고 볼 수는 없어서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예. 자, 세지종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기간세 보세요. 기간세. 기간세 세 가지가 있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만 밑주십시다. 어디다? 소득세만 밑주시면 돼요. 소득세만.
법인세나 부가세,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법인세나 부가세는 시험 범위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문제 풀 때에 보기 지문에 혹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나 상속세, 증여세가 나와 있다. 그럼 걔들은 시험 범위랬어요, 아니랬어요? 아니랬어요. 그럼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 걔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소득세가 전형적인 무슨 세요, 여러분? 기간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득세는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은 1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년 단위 과세야? 1년 단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밑줄 뭐라고 밑줄 치냐면 거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 치면 돼. 뭘 써? 밑줄만 치라고 거기다가 과세 기간 끝났죠? 특히 요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즉 어느 날에 끝났을 때 12월 30일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0일. 우리는 거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란 얘기야? 12월 30일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30일이 종료됐다라고 이제 우리 시그널 뮤직이 나오죠. 그게 바로 보신각 타종이죠. 땡땡 종치는 게 바로 뭐? 과세기간 종료, 납세 의무 발생,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종치는 날도 31일. 오늘 벌써 12월 1일이죠. 네, 12월 첫 수업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12월 30일이 종료가 되는 때입니다. 소득세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부가세가 있죠, 여러분. 자, 부가세는 항상 뭐와 운명을 같은다, 여러분. 밑줄 본세,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본세는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죠. 부가세는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무조건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야, 본세. 여러분 다 성인 되니까 뭐 얘기하지만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말년이 돼갖고 이제 뭐 이제 또 어떤 단계를 거치죠. 자, 그러면 항상 천은 누구 쫓아간다? 아저씨 쫓아가요? 자, 아저씨가 사망했다. 그러면 천도 같이 간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펼친다. 제2의 인생을 펼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는 부가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뭐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본세.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좀 기타 쪽에서 하나 좀 주의할 게 여러분 인지세 밑줄.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돼 있죠, 여러분? 인지세.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인지세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인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서니까 당사자는 누가 되는가,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서 제가 2015년도 시험 강의할 때도 계속 이 얘기했어요. 재작년 그렇고.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주된 계약서일 텐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뭐는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인지세는 매매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발생하는 거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선 취득과 무슨 단계? 처분 단계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슨 단계고? 취득 단계. 매도자 입장에서는 처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지세는 부동산을 뭐 할 때와 취득할 때와 뭐 할 때만 발생해? 처분할 때. 그런데 임대차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는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요게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인지세는 꼭 거기 뭐 할 때? 과세 문서를 뭐 할 때 여러분? 작성할 때 거기 여러분 과세 문서의 대표 공인중개사 여러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세 문서가 뭐다고? 그렇죠.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즉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는 과세 문서다고요? 아니다고요? 안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분은 인지세, 납세무가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인지세는 직접세야, 간접세야? 간접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간접세라서 조세 분류해서. 즉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대신 받아갖고 납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면 여러분 매매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그런다고. 그 매매계약서 작성한 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납부했어야 되는가? 인지세 납부했어야 된단 말이야. 인지가 붙어 있거나 또는 전자납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징수 의무를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뭐마저 가산세 두들겨 맞는 거죠 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 문서를 뭐 했을 때 여러분 인지세는 작성한 때.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을 해서 여러분은 인지세 납세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듣던 거 원천 징수하는 뭐 여러분 소득세. 우리 급여 받으면 그 급여에 대한 뭐를 빼고 줘? 소득세.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천징수.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밑에와 연결된다 그랬죠 여러분. 원천징수는 뭐와 연결되고 여러분? 특별징수. 소득세에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요청한다 그랬죠.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복습하신 분들 꽤 있으시네요.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세는 그 밑에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 몇 프로 상당히 그렇죠 여러분? 10%.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이걸 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특별징수 같이 묶어 세팅되어 있는 거야 걔들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일단 좀 잡으시고요. 자 확정 갑시다. 확정은 그 당의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 그럼 우리 이거 설명드렸죠. 세 가지. 뭐 신고 납부 뭐 보통징수 그 다음에 뭐 특별징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그랬어. 국세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신고 납세를 합니다 그랬고 요거를 정부 부가과세를 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특별징수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원천징수랍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건 설명드리면서 이건 아주 중요하다. 우리 이거 계속 공부한다. 1년 내내 이게 공부한다. 자 여러분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신고 납부는 누구보고 하라는 얘기야? 납세 의무자 네가 자발적으로 그 얘기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어떻게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로 하면 신고 거기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그 취득세 등록면에 쓰는 전형적인 무슨 세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러니까 거기는 납세 확정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밑줄 여기 뭐 신고 이 말이 나와야 되니까. 자 키워드는 얘야 신고. 근데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누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여기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과세권자죠. 아니 세법의 당사자는 두 명이야. 기본적으로 과세권자 납세무인데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납세무자가. 보통징수나 정부세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셔야죠. 얘는 납세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고 요거는 누가 액션 취하는 거고 과세권자. 즉 요거는 세액은 누가 계산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을 뭐라는 거야?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그러니까 항상 보통징수나 정부과세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 과세권자 이거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뭐하여? 결정이죠. 여기는 결정. 동그라미 여기는 결정. 여기에 바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무슨 세? 보통징수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 누가 액션 취하는가? 과세권자 액션이죠. 과세권자.
근데 거기 과세권자란 말이 없고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왔죠? 그 지방자치단체 왜 나온가? 지방세 과세권자 나온 거죠, 뭘. 어떤 분이 그래. 아니, 교수님 칠판에는 과세권자로 적어놓고 책을 보니까 책에는 지방자치단체 나오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내가 더 짜증나는 거죠. 지방세 과세권자가 누구란 얘기고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여러분 종부세 보세요. 종부세는 누가 나왔네? 세무서장이 나왔죠. 왜? 국세의 뭐로서 나온가? 과세권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아니 어떨 땐 지방자치단체 나오고 어떨 땐 세무서 나오고 교수님 세법은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참 저런 마음이 심약해 갖고 막 찢어지는데. 지방세일 때는 과세권자로서 누가 나오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누구랬어요, 여러분? 세무서. 그래서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장은 뭐로서 나온 거다, 여러분? 과세권자.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종부세 보세요. 종부세. 얘가 또 항상 시험에는 튀는 놈이 잘 나온다 그래서 누차 말씀이지만 튀는 놈을 잘 잡아라. 튀는 놈을. 종합부동산에서는 원칙이 무슨 제도인데? 정부 부가과세죠.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결정하라고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단 뭐가 또 붙었네, 그 뒤에. 납세무자 뭐하면 신고할 때는, 즉 납세무자 신고는 적으세요. 선택규정입니다. 선택규정. 자, 의미 잡을게요. 설명드릴게요. 즉 종부세는 원칙은 누가?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 거야?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와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신고 납부는 납세무자 무슨 사항이야? 선택사항이야. 그래서 납세무자가 고지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면 신고하면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무자에 뭐해서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걔도 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부가과세.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튀는 놈이야. 튀는 놈을 꼭 기억하라. 튀는 놈을. 출제는 튀는 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신고 납부나 신고 납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여러분? 납세무자. 근데 문제는 신고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일로 내려오는 거죠.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 근데 네가 신고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 가산세가 쫓아오는 거죠. 가산세. 그러면 여기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죠? 고지서. 여기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여기는 여러분이 신고하는 거고. 그럼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되는가? 가산금이죠. 그렇죠. 그걸 구분해달라는 얘기죠. 고지서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냈는데 고지서 보내줬는데 그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여러분이 뭐를 안 하면 납부를 안 하면 너 왜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가산금이죠. 잘 봐야 돼. 여기는 가산세야. 여기는 뭐야? 요런 걸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출제도 요거 살짝 한 글자 바뀌는 거 아니야? 2015년도 요거 바꾼 거 아니야? 이거.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아 틀려? 올해 2015년도 시험 모범 답안 아니야. 왜 가산세야?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가산금이 나와야죠. 한 글자 고친 거죠. 요게 이제 고사장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죠.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보면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요런 출제는 말장난 친 거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죠. 순간적으로 놓쳐. 순간적으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가산세가 뭔지 가산금이 뭔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왜 모르겠어.
근데 뭐야? 그 시험에서 순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출전이 뭐 했다는 걸 바꿨다는 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서 보이는 건지 집에 가서 보여, 집에 가서. 왜냐면 집에서는 이제 평온한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보니까. 근데 고사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긴박하고 긴장되고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귀신 씌웠다 그러죠, 여러분. 콩 씌워. 뭐. 그 정말에 저는 매년 봐요. 내가 이걸 왜 못 봤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틀리면 마음은 편하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틀린 거는 마음은 편해. 내가 공부를 못한 게 나온 안 한 게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뻔히 뭐 알면서 알면 이게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실전에서 내가 이런 데서 틀리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그래야 실전에 대비할 거 아니야. 근데 모의고사를 안 봐. 왜 안 보세요? 그랬더니 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언제 점수 나왔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언제 나왔어? 제가 모의고사 보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자꾸 틀려봐라. 그러면서 틀린 것 중에 내가 어디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어디서 틀린지 내가 원인 조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보면 원인을 안 조사해. 그리고 또 모의고사 하면 집에 가고 그걸 또 해설하고 답하고 해설 열심히 외운다? 그들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 그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말장난 칠 수 있는 것들, 튀는 애들, 그런 걸 항상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좀 하나 할게. 자,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은, 자, 내가 부동산 취득했단 말이야. 그러면 취득했으니까 과세권자가 취득세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의무가 발생한 거죠.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부가권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권. 근데 이 부가권이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영원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부가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그리고 납세 의무가 확정된 거를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하냐면 징수권이라 합니다. 근데 이 징수권도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없애버리죠. 이걸 바라 뭐라 한다, 여러분? 소멸시효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하시는 권리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가권. 그리고 세액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뭐라는 거고, 여러분? 징수권. 근데 이 부가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척기간. 부가권은 뭐고, 여러분? 제척기간. 그리고 요거는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의 권리를 뭐 해버려? 없애시켜버리는 거.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민법에서 배우세요. 민법에서 뭐 여러분? 제척기간과 뭐를 배운다? 소멸시효 배웁니다, 여러분. 다 배워요. 법리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 이제 민법이죠. 이때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적 관점이 뭐냐?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적 관점이 뭐냐? 그걸 다루는 과목이 민법이죠. 그럼 보세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척기간은 간단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고, 여러분?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제가 이 권리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을 설명될 때 이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 영화 예전에 범죄자가 아니라 뭐죠? 그놈 목소리인가? 그래갖고 그 아나운서 아들이 유괴당했고 결국 살해당하면서 마지막 그 영화 끝장면에 유괴범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목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공소시효는
그 검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영원히 잡아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이걸 뭐란다 여러분? 권리, 부가권이 뭐란다 여러분? 제척기간.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뭐다? 일정 기간. 이 존속기간을 뭐란다 여러분? 제척기간. 그리고 권리가 뭐하면 확정된 것, 발생한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여기는 뭐야 여러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는가 안 하는가? 소멸시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리를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안 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채무자 입장에선 불안정한 지위 상태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권리관계를 안정시켜서 끊어버리겠다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소멸시효죠. 즉 권리를 어떻게 버리는가? 없애버리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뭐 할 때까지? 경과될 때까지. 일정한 시효, 일정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뭘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어떻게 해버리는가?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조금 연결됩니까 여러분? 자,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제척기간 여기가 이제 우리 이번 2016년도에 지방세가 개정될 것 같아요. 개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조세채권은 기본이. 그래서 우리 세법 사후 관리 몇 년 사후 관리한다? 5년 사후 관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 세법상 사후 관리는 5년입니다. 5년이 바로 제척기간과 부정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농도가 짙어갖고 부정한 행위면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몇 프로? 60%가 부과되면서 40%가 부과되면서 이때는 몇 년이 된다 여러분? 10년. 10년.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여기 이제 국세 지방세 다 통일되네요. 내년 개정되는 건데 지방세 7년. 그러면 소멸시효는 국세나 지방세 다 몇 년이다 여러분? 5년이다라는 걸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입문 과정이지만 여러분이 요거까지는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